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사실 제가 구술 면접 강의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구술 면접을 지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저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실제로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만 알려드린다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론과 실제가 명실상부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조는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표정은 바른지, 그리고 밝은지, 제스처는 적절한지, 지나치게 제스처가 많아서 오히려 산만하게 보이지 않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조, 또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할 때 물론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 할 수는 없겠죠. 리더십 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가냐 효과냐, 교가냐 교과냐, 간단하다냐 간단하다냐, 관건이다냐 관건이냐 등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효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반드시 효과라고만 발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효과라고 발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효가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효과 두 개다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간단하다가 맞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것을 간단하다라고, 이것을 이제 물론 국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다, 간단하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야. 매우 간단한 문제야. 두 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교과서냐 교과서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교과서라고 발음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 교과서 다 되고 교과과정, 교과과정 두 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야. 이제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간건이야라고 발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복수 표준 발음으로 되기 전까지는 모두 아나운서들은 거의 100% 이렇게 발음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더십이라고 발음하고 표기하셔야 된다는 것. 특히 자기소개서 쓸 때 이것을 리더십으로 쓰는 학생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기소개서 쓸 때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하지 않나요? 선생님께서 기록한 생활기록부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을 과연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선생님들께서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힘드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정서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교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교단에 섰을 때 이제 이런 발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기장 검사를 하거나 또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한 후에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다뤄주잖아요. 그때 띄어쓰기나 정서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각 이상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지적 수준이 매우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는 성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 앞에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부 어려운 표기법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조입니다. 어조는 딱 하나입니다. 부드럽게. 강하게 강조할 때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능한 한 초등교사가 될 여러분들은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8살부터 13살까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차근차근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씩씩하게보다 천천히 차근차근 다정다감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 보신다면 실제로 면접 볼 때도 교수님께서 저 친구 참 따뜻하다. 저 친구의 저러한 따뜻한 어조로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겠군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으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부 단어의 발음을 어떻게 하고 또 표기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